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시작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VIP 경로설입니다. 사건 수사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할 순 없다면서 크게 화를 냈다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 증언과 정황으로 이 경로설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져 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현장, 국가안보실 회의에 함께 있었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대통령이 크게 화를 낸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제 경로설은 설이 아니라 사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7시간에 걸쳐 최상병 특검팀의 조사를 받고 나온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질문에 모두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진술은 질문에 다 답을 하셨나요? 네, 성실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김 전 차장의 대답 가운데엔 VIP 경로설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 진술이 포함됐습니다. 특검팀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의 보고를 받은 뒤 크게 화를 내는 걸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최상병 순직 사건의 초기 수사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걸 보고 크게 화를 냈다는 VIP 경로설을 처음으로 인정한 겁니다. 김 전 차장은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의 경로 사실 자체를 부인해왔습니다. 보통 안보실 회의에서 경로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것은 본 적은 없고 네네, 들은 적도 없다. 그렇습니다. 김 전 차장의 진술을 확보한 특검팀은 보고 주체인 임기훈 전 비서관과 역시 회의에 동석했던 조태용 전 안보실장을 불러 당시 상황을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주말인 오늘도 참고인들을 불러 VIP 경로 이후 사건 이첩 보류와 회수 과정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비화폰을 분석하는 포렌식 절차에도 착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윤세민아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박정훈 대령 변호를 맡았던 김정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보신 것처럼 김태효 전 차장이 이제 윤 전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걸로 알려졌어요. 네. 이게 특검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제 가장 어려웠던 난코스를 돌파한 거죠. 탄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김태효 전 차장의 경로설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서 혹시 그 박정훈 대령의 입장을 들으신 게 있습니까? 어제 간단히 카톡을 했는데 제가 나쁜 사람들이라고 했더니 그냥 메시지로 긍정적인, 예.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의견을 낼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김 전 차장은 사실은 지금까지는 윤 전 대통령의 경로가 없었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입장을 바꾼 이유는 좀 뭐라고 보세요? 저는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이런 사건에서 보통 자기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열어놓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알려지지 않은 많은 얘기들이 아마 있을 거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그것을 좀 방어하기 위해서 이 시점쯤에 자백 비슷한 걸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나온 걸로 보면은 단순한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지만 네. 그렇지 않을 거다. 그 김태효 당시 차장과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의 개인적 관계랄지 네. 다른 일에서의 김태효 차장의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건에서 단순히 목격자, 멀리서 본 것도 이런 식은 아니었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한 예로 그러니까 대통령실 주최로 열린 7월 31일 안보회의에 김태효 전 차장이 참석한 것 자체가 일단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 회의의 성격이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통화 기록에 보면 10시부터 뭔가 회의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네. 왜냐하면 10시 반 무렵에 국토부 비서에게 전화한 내용도 있고요. 그런데 11시부터는 또 좀 별도 회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거기 보면 이제 11시 9분에 대통령실 02-800-7070에서 조태영 안보실장한테 전화가 가거든요. 네. 그걸 보면은 회의하고 있는 사람한테 전화한다는 건 좀 우습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11시부터는 별도의 회의가 이 최상병 관련된 회의가 진행됐고 네. 거기에 조태영 실장이 처음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가
11시 9분 정도에 콜을 받고 들어간 거 아니냐. 그래서 11시부터의 회의가 수석보좌관 회의와는 좀 성격이 다른 안보실에서 하는 좀 특별한 회의, 사안이 있을 때마다, 현안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하는 부정기적인 회의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거기 보면 이제 이 문제는 국방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1차장 관할이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런데 1차장이 들어갔다. 거기서부터 좀 역할이 있었지 않느냐. 그 김태호 1차장에. 그래서 좀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그 7월 31일 회의가 끝난 뒤에 통화 기록도 저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해당 통화 기록들이 의미하는 바는 좀 뭐라고 보실까요? 그게 뭐냐면 이제 대통령 주관한 뭔가 회의가 끝난 다음에 부산하게 그 박진희 군사보좌관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소통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저는 그렇게 추정해요. 대통령 주관한 안보실 회의의 내용들이 네. 자세히 전달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전화가 끝나고 나서 또 14시 17분부터는 국방장관이 이제 해병대 부사령관한테 지침을 하더라거든요. 10가지 매우 자세한 지침을 내리는데 그 지침들이 상당 부분 이미 대통령 주관 한 회의에서 윤곽을 갖춘 지시사항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고서야 그 대통령 주관 회의 끝나고 나서 저렇게 부산하게 양측의 실무진들끼리 네. 통화할 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 개인 휴대전화도 확보가 됐는데 이게 좀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당신은 이 자기들의 이런 행동들이 나중에 드러나서 문제가 될 거라는 인식 자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엄 때, 내란 때는 주로 비화폰을 많이 이용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최상병 때 자기들이 깨달은 바예요. 일반 폰을 쓰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병 사건 그 무렵에는 경각심이 없었어요. 대통령도 마구 자기 핸드폰에서 국방장관에게 그냥 핸드폰으로 각 개인 폰으로 전화를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전 대통령의 핸드폰이 확보됐다면 거기에는 상당한 자료들이 있지 않았을까. 또 윤 대통령 그 스타일이 네. 뭐 그런 건 세세한 건 별로 관심 안 두는 스타일이어서 자기 폰에 대해서 보안 조치를 했을 것 같지도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래서 아마 발견했다면 네. 포렌식을 해보면 상당한 자료가 있지 않았을까. 물론 통화 기록 자체는 공수처에서 기록 자체는 확보를 했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문자랄지 또 통화 녹음이 혹시 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상당히 결정적 자료는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 최상병 특검에게 남은 과제는 좀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이미 뭐 과실치산이 아니냐 이런 것들은 다 규명된 거고 중요한 건 박 대령을 누가 그렇게 죽이려고 했느냐. 또 도대체 임성근을 보호하려고 했던 세력은 누구냐. 이 두 가지가 남아있는 건데요. 박정훈 대령을 죽이려고 했던 세력을 규명하는 데는 아마 국방부 검찰단과 대통령실과의 커넥션, 네. 검은 커넥션을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또 임성근 사단장을 구명하려고 했던 세력은 누구냐? 이 부분은 이미 그 쟁점이 됐던 이종호 게이트, 네. 그 김건희 라인을 타고 들어간 로비가 있었느냐? 이걸 밝히는 게 이제 남은 과제겠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소총으로 중무장한 경호병력이 포착돼 큰 비판을 산 바 있지요. 그런데 특검 조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의 경호처에 총은 경호관들이 더 잘 쏜다며 경찰은 총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테니 갖고 있는 걸 보여주라고 지시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지난 1월 13일 대통령 관저에 배치된 경호처 직원의 모습입니다. 어깨에 소총을 차고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불과 이틀 앞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언론이 관저를 주시하고 있던 터라 소총을 찬 경호처의 모습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그런데 내란 특검은 지난 1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의 총과 관련된 발언을 했다고 구속영장에 적었습니다. 김성훈 전 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경호 3부장 등과 점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였습니다. 여기에서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은 총쏠 실력도 없다며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고 언급했던 겁니다. 특히 경찰은 너희들이 총을 가지고 있는 걸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것이라며 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구속영장에 적었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뒤에 이광우 전 본부장은 경호처 직원들에게 화기를 소지한 채 외부에서 잘 보이도록 순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밝혔습니다. 또 무기고에 있던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여 발이 가족 경호부에서 관리하는 가족 데스크에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은 경호처 간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확인했고 김 전 차장은 부장들의 기억이 선명할 것이란 취지로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등 재판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위력 경호를 실시하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시켰다 결론냈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